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그리즘의 김정엽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 11월 달에 매매를 잘 하고 계신가요? 요즘 시장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지수 자체가 그 다음에 종목들이랑 같이 깨지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죠. 지금 증시를 괴롭히고 있는 명분이 일단은 AI 고점 논란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은 대표적인 성장주 종목들로 금리에 더 예민하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이슈가 있었을 때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런 섹터가 되기도 하죠. 물론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있어서는 일부 차익 매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뭐 IB 쪽에서의 분석도 그렇고 증권가의 평가 안에서는 여전히 뭐 이런 AI 기업들이 폭발적인 실적 성장과 지금 뭐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사이클은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전망을 내세우고 있고 주가는 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많이 되기도 하죠. 실제로 우리 11월 증시 같은 경우는 급락과 폭락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급반등 나왔다가 그 다음날 급락 나왔다가 그 다음날 급반등 나오고 추세 돌리는 듯 하다가 뭐 다시 한번 또 급락 나왔다가 이런 것들이 막 반복이 되죠. 요즘에는요 개인 투자자들을 못 털어먹어서 안달이 났는지 아침장에는 외국인들도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증시의 매수세가 또 세게 들어왔다가 다시 또 휘몰아치면서 또 나가기도 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시초가 갭상승 나오고 그 이후에 또 밀리고 그래서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미증시 안에서는 그 이제 제미나이 3가 발표가 되면서 호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리고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종목으로 브로드컴이라던가 미증시는 기술주 위주로 급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그 변동성들을 해소해가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원화의 가치가 저평가가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 안에서 환율이 높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변수가 하나 더 늘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붙여지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증시는 뭐 상당히 과대 낙폭이고요. 지금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실적이라던가 앞으로 시가총액 상위 대표 기업들의 전망이라던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 기대치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시 한번 증시의 전고점을 뚫으면서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명분들도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는 금리에 의해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잡음이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12월은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금리 동결에 대한 우려감은 우리 증시가 충분히 하락으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오늘은 저점을 잡았어요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 증시는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의 개선될 만한 내용들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많은 투자자분들도 증시가 좀 빨리 회복하고 오름세를 보여주는 그림들이 빨리 와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 밤에 이제 미증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은 오늘은 일단은 반응이 나왔다가 대밀리기도 했고요. 오늘 뭐 미증시 안에서도 기술주들 위주로 다시 한번 회복세라던가 AI가 거품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또 증명하는 그런 계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는 이제 조금 더 빠른 그런 회복 속도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율적인 차원 안에서도 이제 정부 안에서 이제 좀 환율 관리에 신경을 쓰겠다라고 이제 뭐 발표들을 좀 했으니까 좀 환율이 좀 잡히는 그림들이 보여지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과 반등은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파이팅을 하고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다만 지금 당장 완벽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지금 뭐 계속해서 내리는 상황 안에서는 지수를 완벽하게 이기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대비해서 지금은 보다 좀 예민하게 종목들을 좀 선정을 해보고 다만 지수가 빠지면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떤 종목들한테 지금 방어가 더 잘 나오고 있고 지수가 같이 반등을 하게 된다고 했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더 활약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요즘에 흐름을 좀 좋게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좀 볼까요? ISC라는 종목은 그래도 제가 정보방 통해서도 많이 강조를 드리고 TV방송 안에서도 소개를 좀 했었던 기업인데 운이 좋게 오늘 잘 튀어줘서 그나마 좀 기분을 낼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ISC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기 전에
혹은 이제 11월 달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증시에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었던 중소형 반도체 기업이 ISC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됐었고, 물론 ISC가 가지고 있는 기업적인 내용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수급들이 지속적으로 좀 받쳐주는 이런 기업들이 요즘에는 확실히 방어력이 잘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급등하는 이런 사례 종목들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스맥이라는 기업이 어제는 상한가를 갖고 오늘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로봇주들 안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잘 올라간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스맥 같은 경우도 시장 흐름 대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요즘 굉장히 종목 안에서는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입니다. SK바이오팜은 오늘도 52주 신고가 터치가 나왔고요. 어제도 52주 신고가 터치가 나왔고, 결국에 시장이 대밀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 SK바이오팜이 다른 종목들보다 회복세가 좋은, 그 다음에 이제 흐름이 시장이랑 역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든 지금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 투자자분들도 여러분들의 훌륭한 종목을 제가 다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니면 새로운 매수 관점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재평가하는 그런 입장 안에서는 꾸준하게 지금 시장과 역행하면서 외국인이 계속 선호를 하고 묻지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를 해볼 만하죠.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지수가 개선이 되고 흐름이 들어오고, 아니면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 전반적으로 들어오면서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잘 버티고 힘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시장이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얼마나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처음부터 시장이 무너지고 내려와도 이 종목은 꼭 가지고 가세요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는 1순위 종목은 지금 나와 있는 SK바이오팜을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바이오팜이 저는 지금 기술적인 위치도 월봉 차트로 보았었을 때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수급, 그 다음에 재료적인 측면 안에서 삼박자가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SK바이오팜이 최근에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뇌전증 치료제로 많이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주식시장 안에서 분위기를 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이 뇌전증이라는 것이 그 특별한 유발 요인이 없이 막 몸에 경련이 오고 막 발작이 반복되고 이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라는 게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처방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이 가지고 있는 실적들이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이번에 SK바이오팜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3분기 실적이 요 데이터를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3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30%가 올랐고 영업이익은 무려 262%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실적주로도 이제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4분기 실적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4분기 실적이 더해져서 2025년도에 연간 실적이 내년 3월 이때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엑스코프리의 처방량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환율이 높아서 증시가 어렵긴 하지만은 일단은 미국에서 지금 달러를 벌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이게 또 우호적인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4분기 실적도 지금 기대하는 것보다 더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시장 안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뉴스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연간 실적으로 놓고 볼게요. 2023년도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적자였죠. 2022년도에 적자가 좀 컸었고, 2023년도에는 적자를 축소를 했었고, 2024년도에는 흑자 전환인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2024년도에 주가가 살짝 좀 올라가기도 했지만 2025년도 4분기를 이제 예상한 그 추정치 안에서는 영업이익이 이제 2배로 펌핑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의 활약이 실적을 굉장히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2026년도는 아직은 그 연간 실적이 나오기엔 멀었지만 마찬가지로 시장의 기대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폭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3년 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배가 가까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를 한다. 근데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은 SK 바이오팜이 그렇게 과열되지는 않았죠. 그죠? 과열되어 있는 추세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윗공간을 두드렸었던 요 매물대, 그 다음에 전고점 위치를 월봉 차트에서 지금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매물대까지는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 안에서도 과거의 전고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선 이런 것들이 돌파가 되면은 그 돌파된 이후에는 맥점이 돼서 상승률이 빨라진다라는 우리 기술적 분석의 가장 좀 시그니처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외국인들이 왜 SK 바이오팜을 이렇게 끊기지 않게 매일매일 매수를 할까? 뭐 일정적으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자, 여기 볼게요. SK 바이오팜 내전증 신약, 전신 발작 등 10건의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한다. 그게 어디냐? 내달 미국의 뇌전증 학회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5년도 미국 뇌전증 학회에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요거는 이제 그 엑스코프리의 이름이죠. 그래서 최신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심포지엄을 개최를 한다. 그래서 그게 언제야? 보면은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조지아주 여기에서 열리는 뇌전증 치료제 안에서는 뭐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그리고 이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은 급등 사례는 저는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막 상한가가 나가고 막 급등이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 AACR 안에서 굉장히 좀 좋은 내용들을 발표를 했었고, 그게 이제 그 추후에는 또 수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강한 급등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 재료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를 좀 더 볼게요. SK 바이오팜, 이제 바이오팜이 중국에 두고 있는 합작 법인이 이름이 이그니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솔리암 페톨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수면 장애를 치료하는 불면증 치료제입니다. 저도 이제 잠을 가끔 좀 못 잘 때가 있어서 상당히 좀 이게 괴로운 질병인 거는 또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SK 바이오팜의 중국 법인이 중국에서 요거를 이제 좀 막 임상도 하고 그 다음에 막 결과를 계속해서 좀 좋게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인 대상으로 임상의 3상 결과를 국제 학술지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 그래서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대략 한 12주간의 치료 효과를 확실히 치료 효과가 이제 확실히 들어왔고, 그 다음에 뭐 더 중요한 안정성 측면 안에서도 상당히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기재되는 그런 뉴스 기사들도 있죠. 그래서 일단은 1순위는 엑스코프리 뇌전증 치료제 안에서 이제 흐름을 좀 가져오고 분위기를 가져올 텐데, 뭐 부가적인 이슈들이 같이 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시장에서는 빠져나가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증권사에서 이제 평가하는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세노바메이트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 혹은 이제 그 수면 장애 치료제 솔리암 페톨, 요 두 개가 이제 상업화가 얼마나 성과가 나오느냐, 뭐 당연히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이 SK 바이오팜의 기업 가치를 좌우하겠죠. 근데 지금 실적적인 측면 안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고, 12월 달에 있는 일정도 급등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봄직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인 위치도 좋잖아요. 작년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을 이제 52주 신고가로 뚫으면서 이제 상승세가 좀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기업은 아직은 저는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봉에서 바닥주를 이제 준비하는 관점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굵직한 매물대는 위쪽에 이제 그 상장 초기에 거래량이 쌓여 있었던 대략 한 17만 5천 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기대를 해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셔서 시장에서도 파이팅 해보시고, 확실히 또 외국인이 잘 사는 기업들이 지금 주가 방어율이 확실히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루빨리 증시가 좀 잘 올라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편하게 매매하는 그런 장세가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좋은 정보들, 그 다음에 좋은 종목들 제가 그 문자로도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그 같이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이 있으니까 배너 참고하셔서 많이 신청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고리즘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다음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내일 시장에서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